안녕하십니까, 애꽃무입니다. 두 번째 영상 주제는 공자와 리그린입니다. 이번 회차도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간사회 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자의 사상과 말씀을 토대로 기록한 논어 8일편 12장의 글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봉인 청현활 군자지지 어사야 오미상 불득현야 종자현지 출할 이삼자 하완 어상호 천하지모도 야구의 천장 이부자 위목탁 풀이하면 지방의 관리가 공자께 면회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군자라도 이곳에 오시면 본인의 지체상 만나 뵙지 않은 적이 없었소. 그러자 시종이 공자를 만나 뵙게 해주었는데요. 그가 만나고 나오자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공자의 관직 없음을 낙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이제 곧 하늘이 장차 공자를 세상의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은 안 봐도 예측이 가시죠. 공자를 만나 담소를 나누게 되면 대화 상대방도 현명해지나 봅니다. 예전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2억 원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공자 선생님과 짧은 담소는 평범한 사람을 현명한 이로 만들어주니 만약에 그 담소의 가격을 책정한다면 천문학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 관리가 예견한 공자의 사상은 유교로서 현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공자의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친환경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제는 리그린입니다. 많이 생소할 용어일 텐데요. 목재 폐기물인 리그린은 목재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 물질로서 고분자 화학물입니다. 쉽게 부패하지 않고 단단해서 식물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물질과 잘 혼합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폐기되거나 땔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바이오 연료 혹은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양이 연간 5천만 톤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재는 최근 다양한 중합체와 결합을 통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탄소 섬유 등의 미래 고부가 가치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격 때문에 화장품 제조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최근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계면 활성제, 바닐라 원료, 착물 화학물 등의 상품으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그린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시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폴란드 제조업체 페이지드사는 바이오 기반 접착제를 제조했는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합판 제조에 리그린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화석 기반 접착제의 40%를 리그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만큼 화석을 덜 사용하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노르웨이의 보레가르드라는 업체는 식물 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 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이른바 바이오파이너리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품군인 리그노설포네이트의 원료로 리그닌을 사용하는데 해당 제품은 생분해성, 무독성 등 재생 가능한 물질로 이루어져 기존의 합성 중합체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성분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납 배터리에 사용되는 유기 팽창제 첨가제를 얻을 수 있어서 유망한 산업인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활용 가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울산과학기술원이 나무에서 나온 찌꺼기로 유용한 화학물을 만들어서 전자로 태양광 소설을 생산하는 기술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소개한 공자와 리그린을 저의 철학인 애꽃무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위의 논어의 일화처럼 비록 관직이 없고 전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제자들과 고생하는 공자이지만 그의 사상과 철학은 몇천 년이 지난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관직은 안정된 삶이라는 편리함의 이점은 있지만 나태해지고 안주하여 전국이 불안한 춘추 시대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직에 있을수록 군주나 고위관리의 의견에만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피해는 백성에게 온전히 전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석탄 소재 화학물은 관직과 비슷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조가 용이하죠. 인류는 이러한 소재의 편리함에 안주하여 환경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토양 오염,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등이 그 예이죠. 생산의 편리성 때문에 환경적인 소재 기술 개발에 미흡하다면 미래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인류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유랑하는 공자의 삶은 가난하고 불안한 여정이지만 권력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도덕과 정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혼란한 난세에 유교의 가치를 전달하셨고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세대의 가르침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리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찌꺼기로 여겨지는 가치 없는 부산물이고 화학 소재에 비해서 활용이 어렵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친환경 소재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직이 없는 삶에서 어떻게 리그린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공자처럼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요. 정답은 앞에서 언급한 지방의 관리에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공자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관직 없음에 슬퍼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뜻을 정치에 펼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방 관리는 그 이면에 있는 가치, 즉 공자의 유랑하는 삶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정의, 도덕의 목소리를 목탁처럼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관직에는 없지만 공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백성을 위한 의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가 알아본 것이죠. 즉 오늘날 인류도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에만 주목하여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활용과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환경적인 게 경제적으로도 더욱 파급력이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는 매일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이오 연료, 목재 폐기물처럼 자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로만 보지 않고 지구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관점을 살피면 다양한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에 초석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이라는 가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획토에는 우리 모두 간직이 있지 않고 자연의 대지 안에서 유랑하며 살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2회차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류의 생각이 친환경적이고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게 논의되기 바라면서 이번 내꾸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